최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물적 피해의 규모도 4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고 지상 4층, 지하 2층에 축구장 15배, 면적과 맞먹는 연면적 12만 7천 제곱미터에 물류창고는 불이 발생한 지 2시간 4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히면서 진화 작업이 성공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다시 치솟았고 번진 불길은 건물 전체로 확산되어 무려 화재 발생 엿새 만인 22일에서야 완전히 진화가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가액은 공개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전소되었던 전지하의 건물 피해액이 한 795억 원 정도, 그리고 내부에 있는 물품이 1620만 개 곱하기 한 5천 원으로 봤을 때 네. 810억 원 정도로 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뭐 3천억, 4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뭐 일반적인 추산입니다. 지금 쿠팡 측은 4개 보험회사와 가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총 보험 가입액이 4천억이 좀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뭐 건물, 시설,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뭐 부분, 그러니까 종목별 보험액을 총 합친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건물 피해액에 따라서 뭐 시설 피해액에 따라서 재고 피해액에 따라서 뭐 차등적으로 보험이 좀 지급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DB 손해보험이 가장 지금 큰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들은 게 크지 않은데 보험 계약에 따라서 결정은 되겠지만 그 나눠서 보험사별로 지금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결국 쿠팡의 의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손해배상 체계 자체가 그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 액수, 발생, 원인, 인과관계까지 전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한 거죠. 이거 뭐 빌하우스 문제 생긴 거, 환경에 대한 문제 생긴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센터까지 설립을 해준 것으로 봐서 어쨌든 배상을 해줄 것인데 결국은 이제 액수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배상을 받았을 때 이 액수에 불만이 있었을 때 과연 이제 쿠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만약에 주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예측하시는 쿠팡의 의지 어느 정도쯤이나 될까요? 사실은 이제 쿠팡도 이제 회사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무제한적인 보상이나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요. 실제 피해가 금액적으로 증명된 부분에 한해서 이제 보상이든 배상이든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지금도 일단 뭐 소방이나 도로 같은 데서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네. 좀 규정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서로 개입을 안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와 감독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시행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이제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그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제 근로감독권까지 지자체에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관련된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의지들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중앙정부에서는 이 권한을 지자체까지 주는 데 대해서 뭐 걸림돌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전국적으로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좀 제일 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고는 싶겠죠. 당연히 하고는 싶겠지만 뭐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네. 권한을 뺏긴다는 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반대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원래 산업재해보건법이라는 법에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정치권에서 그런 뭔가 좀 추가적인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그 예방 차원에서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 대상을 이제 산업재해안전보건법에서 있던 근로자에서 좀 확대를 해서 종사자와 이용자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책임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뭐 추가적인 것들을 본다면 이제 기업이 안전보호 조치를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의무를 좀 부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중대재해를 좀 근원적으로 예방하자라는 네.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벤처기업들이 그냥 대표이사 말고 의장, 이사장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표이사가 받는 형사 책임을 좀 회피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는 제도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러니까 꼼수라는 표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네. 경영 책임자라는 네.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처벌 수위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모호하다라는 측면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전에 법과 다른 점이 사실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혹은 뭐 어쨌든 법에 의해서 안전 확보 의무들을 계속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그 산업재해가 반복됐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인데요. 저는 예방 측면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아. 조항이 1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정의 규정 빼고 뒤에 뭐 단순한 규정들 빼면은 실제로 조항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직 시행령도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영 책임자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지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처벌 대상자들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는 네. 이제 시도를 할 것이 좀 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 생기면서 좀 더 법이 구체화되고 그 지금처럼 노사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법률이 아닌 좀 확실한 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거는 되게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안전벨트 처음 매라 그랬을 때 다들 반발하고 안 매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벨트는 안전 위해서 당연히 매는 것이라는 의식이 진짜 확산됐고 매지 않은 사람들 비난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안전을 위해서는 불편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과 쿠팡이 납품업체의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로켓 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이에 대해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 쇼핑 동영상에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합니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우대가 아니라 검색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 변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